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사실은 어서 온 건데, 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계십시오. 예. 자, 그 자리에, 예, 그냥 계십시오. 네. 자, 9988로 벌써 우리들만의 은밀한 인사법, 네, 벌써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사실 그렇게 신날 일은 아닌데, 예, 왜 갑자기 댄스를 친 건가요? 네. 뭐가 그렇게 신난다고. 뭐 신나는 거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면 되죠.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김동엽과 함께하는 굿모닝 작전, 예, 7부 순서, 예.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월요일은 없고요. 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다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오늘과 내일까지는 아마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상하다. 왜 내 얼굴이 안 바뀌었지? 제 얼굴로 안 바뀌었는데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인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얼굴 보이시는 거죠? 제 얼굴이? 예, 저만 지금 아직 화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네. 예. 바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만 안 바뀌었어요. 제가 보는 화면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예. 뭐 이래. 예. 뭐 희한하네. 자,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은 네, 시장이 또 뭐 나름대로 예, 좀 양극화돼 있죠, 시장이. 뭐 코스닥의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아유 재미없어 이런 시장이고 특히 코스피의 소외주들을 중심으로 아우 힘들었는데 아유 머리야 뭐 이랬던 분들한테는 오늘 예, 청심한 한 봉지쯤 드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장육부가 예, 따스하게 뭔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제 바뀌었네. 네. 자, 여러분들 그래요. 예, 자세히 이거 고등학교 비밀인데 여기 뭐 제 친구 없겠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이 얼굴이에요, 제가.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얼굴인데 뭐 사실 거슬러 가면 중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고 예.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와, 지금 현대제철이 막 튀어 올라가네요. 그럼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니까 열받아서 올라간 거인지 아니면 뭐 한 달 전쯤에 그 트럼프가 얘기했죠. 철강 뭐 알루미늄 관세 올린다고 할 때 현대차에서는 뭐 현대제철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제철소 지어 가지고서 예, 철을 납품 받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 한번 백악관에서 먼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이슈에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예. 오늘 뭐 어저께 트럼프의 국정연설 보셨겠지만 뭐 완전히 미국법뿐만 아니라 뭐 세계법을 만들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웬만한 행동 지침을 세워주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의 어저께 장황한 국정연설이 있었거든요. 뭐 거기서도 우리나라 의회 비슷하게 퇴장도 하고 야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그동안에 한 2, 3년과는 다르게 의회도 뭐 행정부도 다 같은 쪽이 다수당을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뜻하는 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졌다 이런 게 아마 우리나라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안타깝게도 예, 계속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의 질문은 따로 받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뭐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잖아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팅창을 통한 상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제 뭐 환경에서도 그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많고 하니까요. 또 그런 건 돼요. 전화 상담 또 뭐 우리 공중파로 방송할 때 상담 의뢰하는 것들은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의견을 듣고자 하시면 그런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포스코 관련해서는 얘기를 드릴 거니까 조금 이따가 원래 뭐 준비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아침에 쭉 이어가지고 몇 시간째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7부 순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죠. 나가실 분 빨리 다 나가시고 더 이상 저한테 사람이 줄어드는 고통을 안겨주지 마세요. 이렇게 2,000분 넘게 계시다가 지금 한 600분 바람과 같이 식사하러 가셨든지 뭐 제가 꼴 보기 싫어서 나가시던지 하여튼 줄어들었습니다. 1,500분에서 지금 또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는데 자, 제가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안 들으시려면 빨리 나가세요. 예. 저는 숫자 줄어드는 거 이제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1시간 정도 아웅다웅 그래도 뭐라도 좋으니 귀동냥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1시간 롱런 하실 분들만 모시고 가보려고 합니다. 예. 저의 욕심이죠. 예. 저의 가족분들 집합을 좀 만들어서 우리 그룹 뭐라고 할까 이름을 아직 안 붙여봤는데 뭐 찐시황 그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월동계 제가 그 4부 순서도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동엽이를 좋아하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갖고서 사실 지금 이 시간대가 굉장히 그 약한 때예요. 식사들 막 시작을 하셔야 되는 때고 또 새벽부터 해서 지금 앞선 시간들 또 주목하시느라 얼마나 또 피곤하시고 하신 시간대입니까 사실. 웬만하면 잊고 싶지 않거나 진짜 뭐 끝내주는 얘기 아니면 끝내주는 종목을 막 쫙쫙 불러주는 거 아니면은 근데 끝내주는 종목은 제가 이 시간 아니더라도 아침 수익 플러스 시간에 충분히 많이 불러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김동엽의 찐시황 본격적인 내용 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3월 말쯤 돼갖고 뭐 베스트 파트너가 전혀 안 되고 주간 베스트도 된 적이 없으면 이런 안내는 안 드릴 텐데 2월 달에 잘한 걸 어떻게 해요? 2월 달 월간 베스트 그리고 주간 베스트 1등을 2번이나 했었네요. 다시 한번 부각시켜드리고 자 오늘 시장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보면 새벽녘에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해준다 이거 가지고 미국이 올랐잖아요. 쫙.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오늘 뭐 직격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르는 거야 아마 제 생각에 한 반 이상은 이런 내용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뭐 코스닥이 빠진다. 코스닥이 지금 3월달 들어서는 코스피랑 양강 구도로 하루에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씩 나왔었는데 요새 좀 코스닥이 글쎄 좀 먼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뭔가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뭐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강하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약한 게 시소게임상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수상으로만 보더라도 뭐 코스피는 플러스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전전하는 걸 보면은 이게 뭐 관세 때문에 빠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에 소외주 됐던 대형주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좀 방방 떴던 코스닥의 중소형주급의 뭐 테마주들도 일부 조금 또 주춤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시장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방금 호재로 말씀드린 게, 뭐 트럼프가 원래 4일쯤에 뭐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좀 유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뭐 한시적이 되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의견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은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간밤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이제 이게 전혀 뭐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간밤에 일봉 하루짜리 분봉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딱 봐도 느끼시겠지만 여기 전반부에는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녘쯤 돼갖고서 이제 좀 강해진 이런 그림들이 나온 게 결국 이제 뭐 캐나다 총리랑 통화했다. 유예를 검토한다. 그러다 또 유예, 어쨌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지만 유예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트럼프의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뭔가 성의를 표현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도 약간의 또 뭐 유도리를 발휘해 주는구나 뭐 이러니까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원래는 뭐 어제 국정연설에서 얘기했듯이 관세는 뭐 거의 맞는 키다 이래가지고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되게 윽박질렀지만 또 뒤쪽으로는 또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만큼 충족이 되면 어느 정도 또 풀어도 주고 아니면 뭐 지연을 시키거나 조금 유예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크게 좀 올랐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어제 야간 선물이 한 1%쯤 오른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사실 국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최소한 한 3번쯤 언급이 됐잖아요. 예. 뭐 약간 이제 관세에 대한 차이, 뭐 미국 대비해서 한국 관세가 4배가 높다, 뭐 이거 할 때 한번 있었고, 알래스카 가스전 얘기할 때 일본하고 한국이 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막판에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선 얘기할 때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관세 얘기할 때 있었는지 하여튼 3번쯤 언급이 됐는데 뭐 일부 뭐 트럼프의 뇌리에 조선이라든가 이런 거 뭐 특별히 또 조직도 만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나라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건 뭐 그나마 다행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마인드는 뭡니까? 우리가 국방 뭐 군사들이 가갖고 막 지켜주고 있는데 제대로 값도 안 치러주면서 무역 수지는 엄청나게 흑자 보면서 관세도 세게 물리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제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떨떠름한 그런 거죠. 뭐 팩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러지만 그걸 가서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미국 대통령이 왜 저런 사실을 다 모르고 얘기할까라고 우리는 어제 받아들였지만 트럼프의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뭐 대충 있는 그런 수치를 정말 최대치로 자기 해석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FTA를 해서 거의 무관세로 지금 거의 모든 물품들을 주고받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관세가 4배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구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과의 FT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차차적으로 지금 관세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외견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뭐 앞으로 이제 부가세 얘기도 나올 거고요. 분명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책을 안 잡히고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게 앞으로 뭐 한 4월 초까지의 많은 좀 도전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시장에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여준 건 이제 알래스카 가스 관련해서 좀 덜 오르고 어제 처음으로 올랐던 애들 중에 일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제 강세 종목군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자, 그리고 퓨리오사 AI 같은 게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뭐 거론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뭐 DSC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뭐 엑스페릭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점심시간에는 아무래도 거래도 좀 뜸하고,
서로 사실 뜸하잖아요. 밥도 드셔야 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셔야죠.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또 다시 한번 읍소를 해가지고 지금 1,400명대에서 일단 스톱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45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끝날 때 이 정도 인원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상승 VI 걸릴 때 보면 사실 그때 5분 정도 5분인가 3분인가 멈추잖아요. 그때 그 걸린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죠. 원래는 VI가 걸리고 한 2, 3분 있다가 시작하게 되면 보통 호가가 몇 호가 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치고 올라가서 두 번째 VI 걸리는 경우가 또 반쯤 나오니까요. 첫 번째 VI가 어쨌든 하루에 2번 걸릴 수 있잖아요. 10%대 걸리고 20%대 걸리고 뭐 세 번째 상한가를 가게 되면 뭐 VI 추가로 걸리지 않고 가는 거니까 어쨌든 VI가 걸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치받는 단기적인 수급이 쏠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때는 이제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좀 해가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어떤 호재가 떴을 때 이게 이 정도가 가능해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오는 거에 약간 과장됐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막 들이다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요.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게 사실 그걸 알기도 어렵고요. 이게 몇 프로쯤 갈 수 있을 법하다라는 걸 수많은 경험과 어쨌든 뭐 비슷한 류의 어떤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는 거에 뭐 평균값 이런 것들을 뭐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알고 계시는 거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VI 걸린 다음에 얘는 두 번째까지 갈래다. 아니면 첫 번째 걸렸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밀릴래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 아닌 느낌을 갖고 가셔야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나온 재료에 대해서 두 번째 20%짜리 이상짜리다. 아니면 10% 언저리에서 뭐 꽤나 갈 것처럼 폼 잡다가 끝날 거다. 아니면 더 극상으로 보면 이거 상한가 이슈다. 제가 어저께 클로봇에 대해서 거의 상한가 이슈라고 봤는데도 제가 조금 일찍 팔아서 4%밖에 못 먹고 나왔습니다만 어제 같은 때 클로봇이 뭐 레인보우랑 MOU를 맺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막 VI가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레인보우가 삼성전자랑 뭐 기업 결합 심사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레인보우가 이제 앞으로 뭔가 다른 회사와 MOU를 맺었다 그러면 이게 레인보우의 이슈냐? 아니죠. 삼성전자가 한 거죠. 대리인이 레인보우가 된 것뿐. 그러니까 어제 클로봇이 레인보우랑 한 거지만 이론적으로 물론 표면적으로 뒤로 보면은 삼성전자랑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저께 한 10% 12%쯤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삼성전자랑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정적까지 어쨌든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VI가 걸릴 때 그만큼의 자극적인 소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 멈춘 기간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사실 확률로 보면 막 20% 넘어가고 상까지 가는 거 하루에 몇 종목이나 되겠어요. 사실 거의 없죠. 뭐 한 서너 개, 두세 개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번 VI 걸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15%, 17% 좀 올라가다가 쭉쭉 빠지니까 원래는 기본 성격으로 한 70%의 확률로는 VI 걸리고 그거보다 2, 3% 위쪽에 걸어놓고 체차적으로 대부분 한 7, 80% 물량을 주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끝까지 가서 다 먹겠어 이러는 거는 확률로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500개가 뭐 등락이 막 있는데 그 중에 뭐 재료가 좋아가지고 하루에 10%쯤 올라가는 종목이 하루에도 뭐 3, 40개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VI 걸리고 상까지 가고 이런 애들은 정말 그 안에서도 뭐 2, 30개가 첫 번째 VI가 걸린다 그러면 두 번째 VI랑 상한가까지 가는 건 뭐 서너 개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소재
이슈 뉴스의 어떤 그 알맹이가 얼마짜리일지를 뭐 잽싸게 하여튼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어디 정해져 있지 않죠. 뭐 공식처럼 첫 번째 VI 이후에 뭐 두 번째 VI 이상으로 갈 확률은 뭐 70%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재료가 얼마나 섹시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두 번째 VI가 되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답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죠.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제가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주 환영입니다. 뭐 여러분도 저한테 무슨 정답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을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질문은 매우 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예, 자 어쨌든 뭐 퓨리오사 관련주들 오늘 강세 종목군들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야, 여기 지금 1,400분이 물론 뭐 질문을 다 하시는 건 아닌데, 예,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보시는 걸로. 예. 그죠? 다른 분들 질문도 있으실 텐데, 질문을 독점하시면 안 되죠. 예. 그죠? 그리고 종목 질문으로 가면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따 뭐 얘기를 섞게 되면 또 얘기를 드리게 되겠죠. 예. 자, 내일 새벽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간다고 얘기돼 있고요. 뭐 이유가 오늘 밤에 예, 긴급 정상회의가 있고 민간 탐사선이 달 착륙 시도하는 게 오늘 밤인 것 같고 원래 오늘 펠컨 9인가가 또 그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10년 동안 개발한 우주망원경 싣고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발사가 또 하루 연기됐더라고요. 예, 원래 내일인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뭔가 좀 스페이스X가 요새 조금 뭔가 좀 사소하지만 우주에 관련된 일이라 사실 사소한 어떤 에러만 나도 뭐 하루든 며칠이든 계속 이제 발사가 연기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기되면 또 그런 노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폄훼가 되고 예, 보상을 잘 못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근데 의외로 되게 우주항공주들은 되게 셉니다. 뭐 제가 공식적으로 뉴스는 못 찾았는데 역시 뭐 트럼프가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뭐 패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뭐 어딘가에 밝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주들의 강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정작 지금 미국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예, 스페이스X 관련된 상황들은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은 걸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 약간 그래요. 예. 자 오늘의 예, 한마디 아까 제가 앞선 시간에 그 유튜브도 잠깐 틀어놓고 보니까 막판에 그 얘기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뭐 상황 벌어지는 걸 보고 뭐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한마디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네, 뭐라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네. 적어도 뭐 이거 사보세요 이래가지고서 뭐 안 사고 올라가면 아우 거보세요 사라 그랬는데 왜 안 사가지고 또 못 드셨어요 이런 거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네가 사라고 뭔가 뭘 했는데 안 샀어. 근데 올라가. 아깝지만 난 손해는 아니야 좀. 근데 뭐 사라고 했는데 샀어. 근데 빠져. 그러면 뭐 좀 참아볼까 이러다가 또 섭섭하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귀엽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의견대로 만약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또 어떤가요? 이게 참 서로 이거는 뭐 이걸 칭찬을 할 뭐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최근에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매매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고, 아까 뭐 전 시간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 질문인데요. 이러면은 보통 답이 올라와야 되는데 답이 안 올라오네. 예. 방금 전에 얘기들 하시던데 보니까. 이거 답 올려주시는 분 없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야, 이거는 진짜 매매하지 말아라. 진짜 웬만하면. 네. 그랬나요? 네. 그렇죠. 예, 금양이죠. 예. 제가 금양은 뭐 공식적으로야 어디 대놓고 얘기 못해도 뭐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금양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린 종목이에요. 예, 진짜. 근데 제가 이거 금양을 뭐 굳이 저 금양 초기에 오를 때는 금양 한 10,000원일 때부터 얘기한 사람입니다. 한 3년 전, 4년 전? 막 금양이 막 난리치고 올라갈 때 있죠. 되게 초기부터 금양을 좋게 보고 야 이거 텐베고 나오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너무 오버슈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뭐 회사에서 계속 하는 행보들을 보아하니 야 이건 정말 옳은 것도 희한하지만 좀 거의 뭐 원위치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사실 증권회사를 한 20여 년 이상 다녔습니다만 제가 여기 2,500개 상장기업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기회이자 위험하다고 느끼는 종목군이 증권회사 출신들이 CEO인 기업들이거든요. 예, 저도 뭐 증권회사 다녔는데 되게 오래. 근데 하다 보면 증권회사 직원들이나 여기 출신들이 엮여가지고 아니면 주도해서 뭐 CEO나 이런 것들을 맡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날아갈 땐 엄청나게 잘 날아가죠. 예, 증권회사 출신이라는 게 뭐 괜히 이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도가 텄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입장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뭐 주가가 싼 게 좋아요? 꽤나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당연히 좋고 그게 아주 뭐 범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주가 부양을 잘 시켜주는 CEO가 당연히 대우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밖에서 보기에 너무 오버밸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들은 그렇게 썩 이제 오래가지도 않는 거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기업 가치가 회복되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래성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변동성 아니겠어요? 그 정도만큼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서 주가가 맨날 이렇게 노는 애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지고 볶고하면서 세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CEO가 증권회사 출신인 회사들만 찾아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또 이력, 뭐 사실 이것도 꼬리표라면 꼬리표인데 옛날에 뭐 증권에 해가지고 꽤 작전했던 이력이 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와, 이 사람 언젠가는 분명히 또 작업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닌 느낌. 예, 기대값이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번에 금양이 큰 족적을 남긴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일단은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 내려왔는데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한이라 뭐 크게 물려서 뭐 큰일 났다. 저는 비쌌을 때 전혀 사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는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뭐 자사주 팔아서 그거 가지고 광산 지분 사고 뭐 부산에다 공장 짓는 애 뭐네 해가지고 떠벌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도 지금 한 2년 반, 3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없는 걸 감안해 보면 야 이거 진짜 그냥 뭐 주가가 비싸졌을 때 그 엄청난 가치의 주식으로다가 어떻게든 팔고 해가지고 자사주 팔아서 이게 뭐 몽골에 있는 광산 지분 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명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뽀록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최근에 뭐 수천억 정도의 그 유상증자 건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하여튼 추진하다가 이걸 또 철회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인가 또 세게 급등했었죠. 근데 돈이 궁해가지고 막 추진하다가 철회한다고 그럼 다음 순서 뭐가 있어요? 예,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그 자금을 뭐 운용 자금이든 뭐 시설 자금이든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뭐 부산의 지역 그 사회에서는 금양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시장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편의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뭐 어젠가 그젠가요?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뭘 도와줄까요? 뭐 갑자기 뭐 성금이라도 모아가지고서 회사 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뭐 줄 건가요? 어떻게 할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제가 봐서는 상당히 리스키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증권회사 출신이라는 게 뭐 저도 그런데 괜히 도매금으로 폄훼를 받을 일도 아니지만 항상 그런 호시탐탐의 기회를 엿보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순수하게 뭐 과학했다, 기술했다 이런 사람들이 CEO로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좀 답답하죠.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주가 오르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가 안 타가지고 회사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너무 정직한 사람들. 그런 회사들 대표적으로 있죠. 있기도.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인탑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회사 너무 좋을 때도 사실 주가 되게 안 갔는데 그 면면을 보면 제가 기사를 보거나 뭐 보면 정말 훌륭하신 그 부자 관계인데 주가에 대해서는 좀 뭐 얘기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무 고고하고 깨끗하면 주가라는 게 사실 따라오질 않거든요. 종목을 물어보지 말라니까 바로 삭제해 주셨네. 제가 답을 드려서 뭔가 답을 올려주시는 뭐 종목에 대한 답변 말고 종목을 자꾸 물어보시면 무통보 삭제라고 여기 지금 올려주시잖아요. 통보 없이 그냥 삭제해 버리신다고. 여기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여기 채팅창을 통한 상담은 불가하다 이렇게.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증권회사 직원일 때는 그냥 전화 오고 뭐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 엄청나게 친절하게 막 안내드렸는데 지금 제가 뭐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저도 진짜 되게 답답하거든요. 증권회사 다닐 때는 그냥 스스럼 없이 엄청나게 상담해드렸었는데 이런 걸 지금 법의 테두리가 이제 벗어났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도 이걸 왜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뭐 다만 어쩌겠습니까. 상법 개정이 되면요. 글쎄요, 뭐 법이 개정된다고 올라간다고 치면 그냥 한마디로 좀 무식해 보이지만 코스피 5,000법이라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법이라는 게 운영하거나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지금 부양이 안 되는 건가요?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정말 그냥 회사 뭐 CEO나 대주주한테만 딸랑딸랑 하게끔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넓게 보면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주주에 대해서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 사랑하지만 뭐 뭘 못 해드려요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 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뭐 좀 강제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법이 뭐가 되게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 세월 동안에 쌓였던 어떤 뭐 생각들, 경험치들 아니면 의식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럼 법이 있어도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예. 근데 법이 뭐 강제로 그 이사들을 주주들한테 그냥 오냐 뭐 모든 거 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전환하게 만들 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법이 되면 조금 더 강제 구속력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정답은 아니지만 자사주 많이 사고 뭐 소각하고 배당 많이 주니까 어쨌든 투자가들이 좋아한다라는 기본 컨셉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뿌리를 내릴 거냐 아니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분들도 장기 투자하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볼래? 이럴 생각이 있느냐? 솔직히 저는 뭐 여러분들이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가들의 마인드는 그냥 잽싸게 올라가면 팔고 나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상법은 고쳐가지고 주가는 억지로라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강제화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예. 뭐 누구한테 좋은 일 시키자라는 거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진짜 뭐 회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좋아질만 하면은 내가 물려서 오래 갖고 있는 거 말고 뭐 워렌 버핏이 한 번 갖고 있으면 5년 10년 갖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갖고 있을 충분한 이유와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고 오히려 되뇌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있을까? 그냥 내가 10,000원에 지금 샀어. 1,300원, 1,500원 되면은 잽싸게 이 종목 이름도 모르고 샀다가 이 종목 업종도 모르고 샀다가 그냥 스캘퍼 매매식으로 빨리 매매만 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상법 개정은 굉장히 사치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뭐 핏대를 올려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뭐 일말에 괜히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증권시장에서 뭔가 뭘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몇몇, 뭐 대주주든 뭐 정부든 투자자든 서로 더 잘못 시작이 됐고 잘못 배우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너무 없고 이러고서 서로 너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정도죠. 우리 시장은. 그냥 어떻게든 굴러는 가는데 사실 체계는 너무나 없다시피 하고 지금 솔직히 그냥 돈 놓고 돈 먹자 이런 정도 마인드 말고 뭐가 그렇게 심오하게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감사하게도 아직도 1,200분 계신데 장기 투자의 마인드라는 게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구실을 붙이겠죠. 뭐 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막 주주들 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분위기도 바뀌고 법도 좀 마련이 돼갖고 안정이 되면 나도 맨날 이렇게 지지고 있고 매매 안 하고 그냥 배당 받아서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회사들 골라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과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서로 나한테 필요한 걸 빨리 해다오라는 뭐 요구는 많지만 내 스스로가 사실 내가 괜히 먼저 선해져야 되겠다 아니면 시장을 위해서 내가 뭐 굳이 희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뭐 제가 봐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다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버티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하냐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진짜 저렇게 해서 주가가 만약 진짜 뭐 올라가면 장기 투자가가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과연 우리 회사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 할 때 오냐 해주고 돈 들어오고 이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반대도 하는 거죠. 우리가 퍼주면 뭐하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서로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함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일방적으로 먼저 해라는 걸 요구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뭔가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앞으로 나아지겠죠. 괜히 또 말 길게 했네요. 자, 이런 얘기와 함께
야 1400에서 좀 안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딴소리 오래 하니까 1100명대로 줄었네. 예. 자 그래요. 예, 딴소리 안 하고 이제 정진해서 도움이 되는 몇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전장에서 지금 제가 주목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딱 4가지 정도 보였는데, 하나는 포스코. 예, 포스코 그룹이 거의 제2의 하나그룹처럼 오늘 움직이네요, 보니까. 그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맨날 제가 요새 시나리오처럼 얘기하는데 43,000원에 못 샀더니 6만원 갔어요. 어제도 막 울고불고 저 혼자 막 그랬는데, 어제 제가 눈에 밟힌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포스코 DX. 이거 오늘 또 10몇 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제2의 징징거림을 하게끔 만드는데, 오늘 포스코도 올라가요. 포스코홀딩스. 아까 포스코가 뭐 철강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은 포스코는 올라가는 게 여당 쪽에 어저께 가가지고 포스코 가서 뭐 철강산업 지원법이라고 뭐 만들겠다 이런 거 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새벽에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제 유예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뭔가 좀 하면 뭐 관세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유예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포스코 최근에 이제 망간이 많이 들어간 고망간강, 예, 그걸 이용해서 LNG 쪽에 소재로 뭐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좀 보도된 바가 많은데, 그쪽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버무려져서 포스코가 오늘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예,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기고 있는 종목인데, 야 오늘 1차 상승 이후에 그래도 좀 눌림목 살짝 나오다가 오늘 거래량이 벌써 실리면서 움직임이 아주 좋은, 예, 그런 종목으로 좀 탈바꿈이 됐는데, 뭐 얘도 얘지만 아까 포스코 DX, 뭐 포스코, 뭐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들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LG그룹입니다. LG그룹. 예, LG그룹이 오늘 또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상장되고 맨날 내려갔던 그 LG CNS 같은 거, LG CNS가 오늘 모처럼 한 6%, 7%라도 올라가서 어제 거래량을 벌써 한 2배 이상 늘렸는데, 뭐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LG그룹은 또 아픈 손가락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노텍, LG 이노텍이 오늘 2자릿수가 나오는데, 이게 뭐 평소에 나오던 건가요? 예.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완전 뭐 진짜 이 아픈 손가락의 대명사인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한 가지 좀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져 있고 200일선 저 빨간 굵은 선 밑에 한참 있는 소외주 맥락의 섹터들이 오늘 순환매 나온다. 이게 하나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ISTK 어제 상 들어갔죠. 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 암호칩을 뭐 대량 생산한다. 지금 중국에서도 뭐 양자컴이 나왔대죠. 새로운 버전에. 기존의 슈퍼컴보다 뭐 1000조 빠르답니다. 1000조배. 예, 그리고 저런 또 양자 암호칩을 또 만들었다고 하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리게티는 조금 내렸지만 나머지 양자주는 뭐 비교적 좀 강했고, 양자는 어떻게든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뭐 기술의 어떤 결정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넥스티를 굳이 꼽아놓은 거는, 오늘 주제도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돌고 돌아 다시 트럼프로 집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오늘 오르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뭐 오늘까지 3일째 오르니까 차익 매물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어제 국정연설에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한 여러 가지 섹터들은 앞으로의 뭐 몇 주간에 걸쳐서는 가장 주도주 맥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뭐 3일째 맞아서 약간 뭐 처지거나 윗골이 달리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이렇게 뭐 스틸자 붙었거나 아니면 뭐 철관주, 철강주, 뭐
기자재 종목들 어제 오른 것 중에 뭐 DK락이라든가 뭐 화성밸브 같은 그런 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제 생각은 이게 그냥 한번 반짝하고 말까? 뭐 물론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알래스카 저거 지난번에도 하다가 만 건데 저거 완성할 수 있을 거 맞냐? 우크라이나 재건만큼이나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너도 나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다. 무조건 실패하고 돈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시장에 바로 먹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저렇게 의혹이 있을 때 행정명령 해가지고 뭐 온갖 우방들 불러가지고서 이거 같이 파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가스관을 설치하는 그런 이슈까지 결국은 힘이 있을 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완성 단계까지 가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고 돌아라는 게 어저께 이제 1시간 반인가 떠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주안점이 되는 섹터들은 결국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연설 끝났으니까 당분간 언급 안 하겠지 이러고서 버릴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당분간 회자될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아까 퓨리오사 쪽에서 사실 어제 시간에서는 돋보이지 않았는데 M83이라고 있어요. M83. M하고 숫자로 83. 이게 지금 또 엑스페릭스랑 약간 교대해가지고 더 강세 종목으로 지금 막 진화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화장품 주식들도 조금 약간 10시 정도 이후에 돌아가면서 뭐 마녀사냥, 토니모리, 뭐 APR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3일차 이거 개편하고 3일차 맞아서 새벽녘 되면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오늘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지 시장에서 좀 먹히려나. 아침에 그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오늘 그러다가 새벽녘에 자동차 관세가 일부 유예됐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도 이제 취약점도 있고 최근에 뭐 코인 털린 것도 사례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뭐 큰 반향은 없어요. 기아 화신 정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넥센 타이어는 뭐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공장이 없대요. 그래서 관세 때리게 되면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사이버 보안도 국정원이 최근에 이제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관이나 뭐 금융 같은데 이제 북한 해커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성 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이버 보안주는 일이 터져야 올라가지 뭐 대비한다 그러고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안타깝게도 뭐 어디가 뚫렸다더라 터졌다더라 이래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건 아니고요. 어제 간밤에도 미국의 그 뭐 사이버 보안주가 한 6% 빠지긴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 당의 실적은 양호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AI 시대 보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버 보안 이슈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제가 통신과 보안해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 수많은 AI를 이용한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로봇도 나올 거고, 드론도 나오고 이거 해킹해서 자유롭지 않은 애들 어떡할 거예요. 사이버 보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전략주는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생각보다 안 가요. 안 가지만 결국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사이버 보안도 있어요. 선박용 사이버 보안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하나오션 지분 가치가 한 8% 정도 되니까 한 2조 원 가치 되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올해 필리조선소 저기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금 인수해가지고 매출로 올해부터 잡히게 되니까 실적에 있어서는 더 좋은 모양을 나타낼 것 같아서 오늘 마이너스급 정도의 흐름을 좀 갖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오히려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어제도 그저께 재건주가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공방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재건주 이거 사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재건주를 수익 플러스 시간을 말씀드리고 물론
뭐 초반부터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어제 재건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된다. 쌀 때 사자. 꼭 비싸게 막 올라갈 때 상 따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갈 재료라고 하면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싸게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를 놓치시지 말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사이버 보안 이슈 같은 것도 사실 이슈가 안 터지면 잘 안 가는 애들이에요, 원래. 예, 그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저런 북한인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저런 뭐 2조짜리 그 코인 해킹 이슈라든가 보면은 이런 기류들이 조만간 뭐 한번 터지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걸 뭐 예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이버 보안 최근에 위믹스도 90억짜리 뭐 코인 털렸다라 갖고 지금 상장 폐지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쨌든 일이 터지면 항상 또 부랴부랴 와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 된다 이러는데 물론 왜 많은 비중을 무조건 언젠가 미상의 시점을 대비해서 뭐 들어가서 미리 줄 서서 기다리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초 정도는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드리고요. 자, 광물 협정은 뭐 빠르면 한 일주일 내로 또 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예, 어저께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조선 관련해서 새로운 기구를 백악관에서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요 설치가 멀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조선은 워낙 중요하니까 뭐 마치 그 정부 효율화위원회처럼 뭐 공식적인 조직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르를 또 임명을 해서 뭐 조선 차르 이렇게 해서 담당관을 설정을 하고 뭐 예,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 같거든요. 조선주가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재료가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건 충분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칩스법 사실 우려가 되죠. 어저께 국정연설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이건 그 사람의 주장이죠. 하고 싶다 이런 의지일 뿐 막 이렇게 막 법이라는 거 생각보다 쉽게 없애거나 그런 거 어려운 거다. 물론 다수당이 공화당이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원전 쪽도 뭐 미국에서는 어쨌든 에너지 믹스상 뭐 가스랑 원유 위주지만 SMR 쪽은 어떻게든 또 뭐 밀어주는 섹터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지죠. 예, 유가가 빠져요. 어제도 66불까지 WTI 기준으로 빠졌는데 자 유가는 여기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조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경기 침체도 침체고요. 그리고 셰일가스나 원유를 미국에서 더 생산을 해서 풀 거기 때문에 오펙도 증산을 할 거고 4월부터 유가는 더 빠진다. 이렇게 되면 모모 케미칼, 모모 석화, 유화 이렇게 있는 애들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 꼭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아니더라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기본 베이스가 싸지잖아요. 예. 한 2년 정도 넘게 큰 조정받았던 섹터들인데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마치 아까 LG이노텍이 오늘 웬일이냐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좀 유사한 개념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가는 당분간 약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예. 유가 오르는 쪽에 배팅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안 좋은 뉴스겠죠. 아무래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시티증권한테는 뭐 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83,000원, 하이닉스 34만원 간다고 리포트를 썼네요. 예. 최근에 뭐 작년 여름인가요? 모건 스탠리가 그 안 좋은 보고서 써가지고 겨울 온다고 그 뒤로 사실 주가가 좀 맛이 결국은 갔는데 이런 보고서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50%좀 더 올라간대요.
그럼 뭐 지수 3천 간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예. 자, 그리고 방산 쪽 관련해서 뭐 독일도 대규모의 방산 지출 목표 발표도 했고요.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뭐 K2 계약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추기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방산주는 뭐 광물 협정이 되고 종전이 되면 없어질 거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6월까지 2%, 장기적으로 5%까지 방위비 증액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비 쪽으로는 여전히 수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 오늘은 뭐 별로 부각은 안 되는데 위고비보다 더 센데 더 가격은 싸. 예, 마운자로라고 하는 일라이릴의 새로운 신약이 빠르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도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예, 이게 감량 효과가 20%가 넘는 유일한 약이래요. 아무래도 또 위고비는 이제 뒷방으로 가고 마운자로의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거의 한 2천억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더 센 게 온다고 하니까 관련되는 종목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끝나는 이 인터 배터리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보다도 이제 저런 뭐 46파이라 그래서 지름 4.6cm 정도 되는 길이 80cm 되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이라는 거 배터리 만들어서 테슬라 이제 납품한다 이러는데요. 뭐 저런 배터리 위주로 해서 어떤 상용화를 지금 3사가 굉장히 앞당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저 밑에 세 종목처럼 이노메트리, MOT, 한빛레이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46파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군이니까요. 저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유망주를 한 20개쯤 정해가지고 해놓고 이 풀 안에서 움직이면 상당히 편해요. 예, 어차피 이 안에서 놀잖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늘도 뭐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스코홀딩스 제가 1번으로 설정해 드렸는데 이거 어제도 보여드렸던 장표 그대로지만요. 얘가 제가 이번 그 공방할 때 그저께 공방할 때 이거 설명 2시간 동안 해드렸던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를 1번으로 넣어서. 근데 오늘 좋잖아요, 바로. 예. 포스코 그룹을 2개나 넣었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예. 이 정도로 비중 있게 포스코를 3월달 관심주로 넣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포스코홀딩스 얘기 안 할 때. 그죠? 예, 이럴 때 되면 또 짝짝짝 몇 분 해주셔야 되는데 배고프셔서 그래요. 예, 제가 이해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후장에 좀 보셔야 될 거는 중국이 지금 양회 중인데요. 양회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 어떤 방법이라는 게 무력 충돌까지도 생각을 한 건가 싶은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관세 니네가 때리면 나도 관세 때릴 거야. 사실 바이든 때 돈을 하도 벌어놔서요. 지금 중국이 뭐 망하니 안 도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안 돈다기보다는 돈이 그냥 안 도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지금 중국이 최근에 뭐 딥시크도 그렇고 엊그저께 내놨다는 양자컴도 물론 뭐 성능을 제가 체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떠벌리는 걸로는 대단하잖아요. 제2의 딥시크가 뭐 양자컴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중국이 저런 식으로 항전 의지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관심이 가는 거죠. 오늘 화장품주들 올라가는 것도 물론 저렇게 항전 의지 가지고 딱 맞대어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중국이 5% 성장률에 맞추기 위해선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또 양회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만큼 뭐 중국 소비주 또 IP 관련 뭐 콘텐츠주, 화장품주 이런 것들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포스코 그룹 얘기했는데 포스코 올라간 거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한다는 거죠. 예. 자, 포스코를 어제 찾아간 국민의힘이 철강산업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트럼프가 LNG 부활하는데 포스코의 독자 소재 고만강강이
유망하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어저께 인터 배터리에서 양응급제 신기술로다가 뭐 중국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한 거 여러 가지들이 하여튼 믹스가 돼가지고 오늘 포스코가 마치 여기 제2의 뭐라고 써놨는데 제2의 하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예. 이 안에 4종목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 지금 지지고 볶고 엄청나게 뭐 종목들이 왔다리 갔다리 엄청나게 하는데요. 예, 오늘 제목처럼 결국은 돌고 돌아서 트럼프의 입맛과 트럼프의 뇌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어쨌든 시장의 중심이라는 건 당분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싫든 좋든 간에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쪽의 비중을 나름대로 갖고 가셔야지 지금 게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12시 31분 지났는데요. 1000분 역시 오늘도 감사하게도 안 깨지고 12시 반까지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 부담 없이 가볍게 햄버거 같은 거 드시면서 듣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분식 같은 거 먹으면 꼭 뭐 어디 출타해갖고 드시지 않아도. 자, 내일은 가볍게. 저도 빵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빵 먹으면서 한번 내일 먹으면서 하는 작전 모의. 내일은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원하시는 재료들 갖고서 과자를 드시든 저도 내일 뭔가 하여튼 준비해가지고 11시 반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 23시간 있다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